안녕하세요. 모드텍스 송구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를 좀 유지를 해야 되거나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을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고민하는 대표님들께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단순히 개인과 비교해서 법인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다 보니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법인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에 대해서 바로 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일단 부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인의 이익을 꺼내갈 때 또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니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를 보시면은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 순이익 1억에 대해서 1,950만 원이 소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후 이익은 1억에서 1,950만 원 빼 8,050만 원이 이 세후 이익이 되겠죠. 이게 개인 사업자로 유지를 했을 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의 이익이 1억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법인세가 9%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차감된 후에 법인의 가처분 이익이 9,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의 가처분 소득을 인출을 할 때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순이익이 1억일 때 대표님이 어떤 급여로 1억을 다 가져간다고 하실 때 그때의 세금 요건 한번 봐볼게요. 대표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법인의 순이익이 1억이라고 하시면은 순이익에서 대표자 급여 1억 빼면 법인의 순이익이 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는 나오지 않고요. 대표자가 꺼내간 1억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가 얼마냐 계산을 해봤더니 1,3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빼기 1,320만 원 하니까 법인을 운영을 했을 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8,6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사업자를 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였죠? 8,050만 원이 개인 사업자가 했을 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었단 말이에요. 순이익 1억으로 봤을 때 법인으로 운영을 하실 때가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세금이 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순이익 1억에 대해서 8천만 원은 급여로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배당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순이익 1억이죠. 배당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표자 급여 같은 경우에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억에서 대표자 급여 8천만 원 빼고 법인의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9% 하면은 법인세가 18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8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860만 원, 배당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2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급여 8천만 원, 배당 2천만 원 설정을 했을 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8,860만 원입니다. 아까 개인 사업자를 했을 때 8,05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은 약 8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좀 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이익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최소한 600에서 800만 원은 소득세가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득 격차가 점점 올라갔을 때 법인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세금적으로는 법인이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그리고 방금 전에 배당소득,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퇴직소득, 다양하게 소득을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 한 가지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이 좀 소득을 좀 여러 가지로 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제도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지 않고 14% 세율로 따로 떼어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득의 구성으로 개인 사업자보다는 세금을 좀 절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속 시기 관련해서도 법인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금액을 합쳐가지고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속 시기의 조절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인세
IRS로 과세가 되고 나서, 그리고 잉여금을 대표님들이 꺼낼 때, 뭐 근로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꺼낼 때 그때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내가 올해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소득이 많은 그 해를 좀 피해가지고 다른 해에 소득을 받는다거나 함으로써 좀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득을 좀 분산해서 다양하게 소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귀속 시기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증빙 잘 챙기고 소득세 감면 같은 거 받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외에는 딱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산 같은 그런 불법적인 방법밖에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소득의 구분이나 귀속 시기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게 법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득의 구분이라든지 귀속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대표자가 주주인 조그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서, 이사회 결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법인의 단점, 즉 개인 사업자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대표님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익이 난다고 하시면 법인 대표자의 급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4대 보험료 좀 낮게 나올 거고요. 급여를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4대 보험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개인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급여를 높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배당이라든지 급여 외에 가져가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초과하시게 되면은 소득 월액 보험료로 추가적인 보험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단순경비 대상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굉장히 소득세가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법인 사업자로 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보류하시고 나중에 좀 매출액이 늘어나셨을 때 법인 사업자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 이런 분들도 아직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인보다는 좀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 사업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액 10억 이하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인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게 한 매출액의 1.3% 정도, 최대 한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부가세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환하면은 이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못 받으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매출액이 한 10억 원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데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 증대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은 감면이나 공제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단계에서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법인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가처분 소득을 인출했을 때 개인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고용주대 세액 공제를 받는 편이 훨씬 더 가처분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좀 큰 이런 부분들을 받고 계신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법인을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법인에 대한 상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귀찮거나, 그리고 내가 좀 개인적인 자금,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법인 돈 어차피 빼면 그게 소득세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법인을 보류를 일단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가져갔을 때 내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 이거를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소득 격차가 높아질 때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편정부 대상자
사업자,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받고 있다고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낫고요. 높은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신다고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가 낫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는 세금 절세 효과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소득의 구성, 그리고 귀속 시기 조절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유지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